2019년 10월 평양 중심부에 문을 열 예정이었던 수령님 영생관 개관식이 하루 전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3년간 준비한 국가 최고 수준의 기념관이었습니다. 김일성 주석 탄생 108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이곳은 5층 규모의 전시실 32개 유물, 8천여 점을 자랑하는 북한 최대 선전 시설이었죠. 그런데 개관 18시간 전 전시 동선을 총괄 설계한 수석 큐레이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큐레이터였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역사학부를 수석 졸업하고 조선혁명박물관에서 15년간 일하며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세상에 알리는 게 제 사명이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을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꽃제비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진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개관 직전 멈춘 그 준비 뒤에는 3년간 제가 목격한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 선전선동부 간부였고 어머니는 인민교원이었죠. 이른바 핵심 계층이라 불리는 집안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혁명 역사를 외우며 자랐고 중학교 때는 소년단 모범생으로 뽑혀 만수대의사당에서 상까지 받았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역사학부에 추천 입학한 뒤에는 주체사상연구와 수령형상예술론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조선혁명박물관 전시과에 배치됐을 때 저는 이것이 제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박물관에서의 일은 단순했습니다.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을 전시하고 인민들에게 충성심을 고취하는 것이었죠. 저는 유물 배치, 조명 각도, 설명문 하나하나를 정성껏 다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생활총화에서 오늘도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외쳤고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2016년 당 조직 지도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동무는 새로운 영생관 건립 사업의 수석 큐레이터로 선발됐소. 그것은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30명의 전문가팀을 이끌고 수령님의 일생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임무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7년 봄, 본격적인 전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당 선전부에서 내려온 자료들을 검토하는 게 제 첫 임무였죠. 김일성 주석의 항일투쟁 시기 사진, 해방 후 건국 기록, 6.25 전쟁 당시 영웅담 천리마운동 지도 장면들. 수천 점의 사진과 문서를 분류하며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진들은 배경이 어색했습니다. 1930년대 만주 시절 사진인데 195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 뒤에 보였습니다. 어떤 문서는 날짜가 맞지 않았습니다. 보천보 전투 일지에 기록된 날씨가 기상 기록과 달랐고 참전자 명단에는 그 시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이 있었죠. 처음엔 제가 잘못 본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파고들수록 의문은 커졌습니다. 결정적 순간은 한 노인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항일빨치산 출신이라는 90세 할아버지를 인터뷰하러 갔는데 그분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무, 나는 그때 거기 없었소. 당에서 증언하라고 해서 외운 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제가 전시해온 것들이, 제가 인민들에게 가르쳐온 역사가 혹시 모두 거짓은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18년 가을 팀 내부에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부큐레이터 김성철 동무는 저보다 10년 선배였고 당성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전시 동선을 수정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 동무, 우리 임무는 역사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수령님을 선전하는 거요. 자꾸 쓸데없는 질문을 하면 당에 보고할 수밖에 없어.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의심받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생활총화 시간에는 제 발언이 일일이 기록됐고 동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보위부 요원인지 누가 저를 감시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집에 돌아가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팀의 리에진 동무가 제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게 거짓말이라는 것. 우리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 역시 자료의 모순을 발견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을 제기하는 순간 정치 범수용 소행이니까요. 2019년 여름 개관일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매일 거대한 거짓말 건물을 완성해가며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인민을 위해 일하고 있어. 이것이 내 의무야.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수천 명의 관람객이 제가 만든 전시를 보며 세뇌당하는 꿈이었습니다. 개관 한 달 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리에진 동무와 몇 차례 만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도해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든 거짓말로 또 수십 년간 사람들이 속는 걸 볼 순 없어요.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개관식 전날 밤 최종 점검을 핑계로 기념관에 남았다가 새벽에 나가는 것. 중국 브로커와 연결해둔 상태였습니다. 혜진의 친척이 신의주에 살았고 그 연결로 압록강 건널 방법을 알아냈죠. 돈은 제가 몰래 모아둔 500달러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 조문객들이 준 돈을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10월 9일 개관 하루 전. 저는 평소처럼 기념관으로 출근했습니다. 가방 속엔 여권 북한 주민등록증, 현금, 작은 수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수첩엔 제가 발견한 모든 조작 증거를 기록해뒀습니다. 언젠가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후 6시 모든 직원이 퇴근했습니다. 혜진과 저만 남았습니다. 정말 할 거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주체 사상탑의 불빛이 유난히 붉게 보였습니다. 그것이 평양의 마지막 밤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밤 11시 우리는 기념관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경비는 졸고 있었습니다. 개관 준비로 모두 지쳐 있었으니까요. 미리 연락해둔 택시가 대동강 다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브로커가 보낸 사람이었죠. 신의주까지 6시간이요. 검문소 3곳 통과해야 하니 긴장하지 마시오. 첫 번째 검문소, 저는 기념관 직원증을 보여줬습니다. 개관 준비차 신의주 인민위원회에 자료 전달하러 갑니다. 병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봤지만 수령님 영생관이라는 말에 경례를 하며 통과시켰습니다. 두 번째 검문소도 같은 방법으로 넘겼습니다. 세 번째 검문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간 통행증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보안원이 말했습니다. 이거 날짜가 어제잖소? 오늘자 통행증 없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혜진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동무 내일이 개관식이라 급하게 출발한 거요. 당 조직부에 전화해 보시오. 보안원이 전화기를 들려는 순간 운전사가 담배 한 갑을 슬쩍 건넸습니다. 동무들도 수고가 많소. 개관식 때 초청장 보내드리겠소. 보안원의 표정이 풀렸습니다. 새벽 4시 신의주 도착. 강은 바로 앞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작은 보트를 준비해뒀습니다. 10분이요. 10분 안에 건너야 해. 우리는 보트에 올랐습니다. 압록강의 물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북한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들켰어요. 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엎드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보트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강 중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미친 듯이 노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중국 쪽 강변에 닿았을 때 저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혜진은 울고 있었습니다. 중국 브로커 2명이 우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빨리 차에 타시오. 우리는 준비된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즉시 출발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한 농가 창고에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3일 숨어 있어야 하오. 중국 공안이 수색하는 시기요. 창고는 어둡고 좁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진과 저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정말 해냈어요. 정말로.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년간 제가 목격한 모든 거짓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요. 우리가 목숨 걸고 가져온 진실이니까요. 3일 후 우리는 한국행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그리고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평생 만들어온 거짓말의 신전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전부였습니다. 2020년 2월 저는 서울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으며 저는 제가 알던 역사가 얼마나 왜곡됐는지 배웠습니다. 진짜 6.25 전쟁의 진실, 경제 발전의 실상, 인권 탄압의 규모. 모든 게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시내 한 작은 박물관에서 일합니다. 북한 관련 전시를 기획하는 큐레이터로요. 이번엔 진짜 진실을 전시합니다. 제가 평양에서 가져온 수첩의 기록들은 북한 인권단체에 전달됐고 여러 국제 보고서에 인용됐습니다. 혜진은 대학에 진학해 역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진짜 역사를 배우고 싶어요라는 그녀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가끔 제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봅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자유입니다. 편의점에서 밤 12시에 라면을 사 먹고 원하는 책을 읽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이 모든 게 기적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 평양에 남겨둔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제 탈북 이후 그분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 2019년 10월 10일 개관 예정이었던 수령님 영생관은 결국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수석 큐레이터의 도주 사건으로 모든 준비가 중단됐고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멈춘 그 준비는 더 이상 거짓을 만들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실을 알리고 아직도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역사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제가 자유를 얻은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